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프닝벨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휴장이었는데 잘 쉬셨는지요? 자, 오늘부터 새롭게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에서 오프닝벨을 이제 다루고자 합니다. 내용을 여기다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녹음을 할 건데요. 일단은 뭐 여기다 그림을 올리다 보니까 또 이제 약간 이렇게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작업한 게 올라가면서 약간 화질이 좀 떨어지는 좀 그런 게 있어갖고 일단 보시는 분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왜 갑자기 오늘부터 카페에 올렸냐면요. 파워포인트로 하니까 매일매일 엄청나게 시간을 들여서 작업을 하고 나서 그냥 날려버리니까요. 너무 아까워서요. 아까워서 뭔가 지금 근거를 남겨야겠다. 여러분들 나중에 뭐 어떤 뭐 이미지가 됐든 뭐가 표가 됐든 뭐 이런 부분들 해서 한번 여기다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마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를 좀 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또 어떻게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면서 조금 시행착오 겪으면서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이한희 교수님 잘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시장과 우한 폐렴의 공통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한 폐렴이 상당히 지금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한국 내에서도 이제 발병자가 나온 상황인데요.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과 우한 폐렴의 공통점은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안 돼요. 과거에 2003년도에 사스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떤 질병이나 그 다음에 시장은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심을 하게 되면 우한폐렴처럼 수많은 이제 질병이 이제 막 확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방심은 여러분들이 큰 손실을 봅니다. 낭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의 방심을 줄이는 방법, 우한폐렴 같이 이런 질병에서의 그 방심을 줄이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방심을 하지 않고 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물론 이제 국민들한테 약간 다소 좀 얼굴 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만 뭐 출입을 제한시킨다든지 어쨌거나 이제 방역이 문제니까요. 방역을 해서 질병을 확산시키지 않는 게 더 문제잖아요. 그게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질병은 어쩔 수 없이 방역에 힘을 쓰고 그 다음에 격리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방심을 줄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다변화가 필요하다. 질병에서의 어떤 그런 예방책은 아시겠지만 무슨 뭐 백신이 있으면 백신을 맞으면 되는 거고 아니라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방역과 격리를 하면서 질병의 확산을 좀 늦출 수가 있고요.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방심이 일어나면 손해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포트폴리오 분산이 필요하다. 어차피 시장은 아마 현재도 지금 선물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거의 올 만큼 왔어요. 지금 장이 빠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시장에 대한 하락이 와도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요령은 포트폴리오 분산이 잘 돼 있을 때 견딜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과 우한 폐렴을 억지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공통점을 맞춰봤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이겁니다. 우한 폐렴 공포에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지금 막 CNBC에 나왔는데요. 또 4명이 다시 한번 또 확진을 받으면서 점점점 지금 발병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큰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게 지금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처음에 했던 이유는 바로 방심이에요, 방심. 처음에 약간 기침을 하면서 약간 감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기겠지 하면서 지금 우한을 거쳐갔던 수많은 비행기들을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를 도대체 지금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좀 제가 보기에도 약간 좀 시장에 약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이제 뭐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빠지면서 오늘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약간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렸는데 뭐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크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시장이 고점에 와 있을 때
맞물렸다, 그게. 맞물렸다. 그래서 일단 약간 좀, 원래 이렇게 큰 사건은 아니지만, 조금씩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여담인데요. 사실은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예, 돼지고기 먹지 않는 이유가 돼지를 뭔가 살생하지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그 이슬람 앞에서의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예, 돼지고기를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런 물론 종교적인 것 때문에 안 먹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예,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뭐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이슬람 국가에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돼지고기가 아주 더러운 동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질병을 옮기고 더럽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몸과 마음을 망치는 어떤 그런 아주 더러운 존재를 여깁니다. 이슬람에서는 종교적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한국 분들 가면 중국 분들 가면 말레이시아 사시는 중국 분, 말레이시아에 거주한 한국 분들은 그냥 꺼리낌 없이 먹잖아요, 돼지고기를.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말레이시아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먹는데 사실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나쁜 인상을 주는 겁니다. 그분들은 돼지고기 냄새만 나도 되게 싫어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예,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자체를 굉장히 더러운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뭐 거기서 만들어진 뭐 고기, 거기서 만들어진 뭐 햄버거 또 입에 대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유래가 뭐냐면 그 유래가 중국 때문에 생긴 거예요. 중국 때문에. 중국이 보통 돼지를 보통 뭐죠? 과거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집을 아주 높다란 기둥으로 집을 위에 얹어요. 그럼 이제 밑에가 약간의 아파트 필로티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1층 왔다 갔다 하는 거, 비어 있는 거. 그런 것처럼 높게 집니다, 집을. 그러면 그 높게 집을 짓고 그리고 그 밑에 쪽에다가 돼지를 키워요. 보통 중국인 그렇게 키우거든요. 그러면 돼지가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집에서 키우면 이제 보통 집에 밑에 이제 돼지가 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밥을 먹다가 음식 같은 것도 그냥 찌꺼기도 버리면 이제 밑에 있는 돼지가 먹는 거죠. 그다음에 인변 그냥 뭐 싸는 거예요. 예, 변도 싸고 예. 그냥 그러면 이제 그것도 뭐 물론 이제 저녁 드신 분들은 굉장히 좀 들어온 얘기지만 그렇게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질병을 옮기는 바로 그 주체가 돼지라고 생각해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고요.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도 굉장히 혐오합니다. 예, 제가 이제 현지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뭐 자유롭게 먹는 건 좋은데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이제 종교적인 어떤 실체가 그런 거니까 그걸 안다고 그러면 조금 더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던 유래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런 병들 다 모든 게 다 대지에서 생긴다고 생각해요. 뭐 사스도 그다음에 뭐 구제역도 이것도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돼지다. 예, 정확히 얘기하면 더러운 돼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종교적인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저도 모르죠.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우한폐렴이 왜 지금 확산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말레이시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모든 질병은 중국이 돼지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예, 여담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장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나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방심하면 자기도 모르게 우한폐렴이 쓱 번지듯이 이 주식시장 똑같이 너무나 낙관론이 팽배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약간의 탐욕스러운 부분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이게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 표로 하나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옵티미즘, 그러니까 이제 낙관적인 생각이 많이 높아지면 이 수치로 이제 표기한 거거든요. 수치로 표기한 건데 보시게 되면 현재 보시면 여기 80 이 수준이죠, 이 수준 80 정도 수치로 보게 되면 이걸 또 게이지로 표기하거든요. 80 아래쪽으로는 거의 그냥 10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럼 아래쪽에 20을 기준으로 해서 20보다 밑이면 이거는 굉장히 비관론이 팽배한 거기 때문에 이때 주식을 매수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위에 이제 80을 때려버리면 통계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때려버리면 너무나 과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보통 시장이 약 5% 빠지는 모습을 보이더라. 보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방심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그냥 여러분 긴장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의 방심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팡 주식이 몰빵하는 거예요. 애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아니 저기 뭐야,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거에 다 몰빵하는 거죠. 테슬라에 몰빵하는 거예요. 방심이라는 거는. 방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산하는 거죠. 뭐 금융주를 매수한다든지, 헬스케어 종목을 매수한다든지, 일부는 ETF를 가져간다든지, 일부는 또 금을 가져간다든지, 아니 일부는 또 배당주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분산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찾아오는 질병을 백신을 예방한다 그러면 시장은 포트폴리오 분산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 하락에 그 맞서는 겁니다.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손실로부터. 그래서 지금 나와지는 그림이 너무나 낙관적인 그런 모습이 아주 극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약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요? 내려오려면 시장이 약간 좀 빠져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이 지금 빠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볼게요. 예,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뭐 시장을 뒤덮은 고평가 논란이죠. 이미 이제 시장을 뒤덮었어요. 고평가 논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배, 2018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PER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아직 정고점 PER에 다가서지 않았다. 시장은 정고점을 때리고 있지만 그래서 시장이 매우 비싸다고 얘기하는 약간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드디어 이제 정고점에 왔습니다. 19배까지 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높은 수준에 와 있고요. 이미 지수도 뭐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너무 비싸해도 하나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드디어 방심을 하다가 시장을 뒤덮고 있는 거죠. 고평가 논란이. 예, 계속 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한 폐렴이 퍼지듯이 계속 퍼지고 있는 거죠. 점점점 퍼지고 있어요. 점점점 퍼지게 되면 손을 쓸 수 없게 되고 그럴 때는 이제 보통 뭐 치료제를 만들어서 약을 빨리 주사를 맞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시장에서 여러분들 치료나 예방은 뭘로 한다고요? 예, 포트폴리오 분산을 해야 됩니다. 분산을. 그래서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여러분들 발만 동동 구를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기술주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하시면서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더 한번 다른 쪽으로 뭐 배당주라든지 아니면 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부터는 실적으로 증명할 때다. 예, 이제는 진짜 두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예, 이제는. 여러분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치료제도 필요 없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백신도 안 맞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결국에는 실적을 증명하면 됩니다. 시장은요. 예. 또 일반 병은 뭐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격리나 이런 걸 예방을 통해서 소독을 통해서 점점 줄여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실적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막대 음영 있잖아요. 이 그림자가 EPS 그로스예요. 이익 증가율인데 이익 증가율. 이익 증가율대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 거거든요. 이게 시장입니다. 시장. 이게 지수예요. 지수.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갈 때 보시면 그림자가 여기는 없죠. 허당이죠. 허당. 예, 실적이 없이 올라간 거예요. 네. 실적이 없이 올라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2020년 시장인데 이제부터는 실적이 다시 나온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걸 미리 보고 시장이 선 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제는 실적으로 계속 꿈과 희망을 줄 게 아니고 진짜 증명할 때가 드디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당장 오늘 장 끝나고 나오는 넷플릭스. 예. 그다음에 다음 주 28일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예, 기업들의 실적. 예, 무슨 기업들의 실적이요? 주요 기술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이런 식으로요. 예. 반드시 챙겨야 되는 거죠. 챙겨야 돼요.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또 아니면 뭐 틈 나면 또 이제 주요 기술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걸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기업들이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 예, 증명을. 나 진짜 실적이 좋았어. 예, 장이 올라온 이유가
실적이 좋아진 거 올랐기 때문에 나는 그걸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도 같이 나중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대로만 나와준다면, 이대로만, 예상대로만 나와준다면, 정말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요게 여기, 예, 이게 딱 이게 쫙 늘어나는 모습이잖아요. 딱 이렇게. 예. 이게 2020년. 아, 진짜, 계단식 상승. 그 유명한 계단식 상승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돼야죠. 돼야 됩니다. 예. 되면, 지금 여기서 이제 2019년에 완전히 진짜 허벌판이었죠, 실적이. 허탈했죠. 예, 이거를 메꿔주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증명만 해준다 그러면 올해도 좋은 시장을 예상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여러분들 이걸 한번 다 기대해 보시고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그림이 좀 이게 좀 다 깨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제 파워포인트를 그림으로 만들어서 올렸더니 이게 또렷하지가 않네요. 약간 좀 보시는 분이 약간 불편할 것 같아서 내일은 좀 더 그림을 크게 해서 아니면 좀 또렷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갖고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불편하게 하신 애들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 매주 배당금이 들어오는 포트폴리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장안의 화제입니다. 제가 이걸 뭐 증권사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증권사 직원들이 막 미친 듯이 달라고 포트폴리오를 제가 왜 그냥 줍니까? 안 주죠. 예. 여러분들 한 가지 그냥 이걸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자, 이 매주 배당금이 들어오는 포트폴리오는 배당 지급일 기준이에요. 지급일 기준. 지급일. 예, 배당 나기는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모든 기업들을 배당 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배당 나기는 언제니까 주식을 사라. 근데 이거는 배당 나기 상관없이 지급일 기준으로 해서 매주 배당금이 들어오게끔 1년 365, 52주 동안에 매주 배당금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진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매주 배당금이 들어오는 종목인데 플러스 S&P 500 주요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요 종목. 주요 종목. 그러니까 S&P 500 주요 종목이 뭡니까? 배당이 큰가요? 배당은 작죠. 보통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이제 배당은 작고 주식은 올라갈 확률이 큰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당은 작게 대신에 배당은 작지만 매주 들어오게끔 해놓은 것 뿐이고요.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주가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고 최고의 포트폴리오 지금 하는 것처럼 미국 배당주로 월세 받는 방법, 배당 24 포트폴리오는 이거는요 전문적으로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분들한테 딱 맞는 거예요. 배당 수익 추구하는 거. 배당을 막 1년에 막 한 10%, 뭐 적어도 판례주 9%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그것도 막 열심히 복리 돌리면서 재투자하면서 하는 게 이겁니다. 전문적인 배당 투자는 이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재미 삼아서 그러니까 무슨 재미냐면 내가 애플 투자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하는데 정말 우량한 기업이잖아요. 우량한 기업인데 배당도 조금씩 먹으면서 코딱지만큼 먹으면서 재미를 느껴보라고 재미를. 예, 재미를 느껴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재미를.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차이점을 아시겠죠? 예, 잠깐 녹음하다가 전화가 와서 잠깐 좀 끊었다가 다시 한 겁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2020 매주 배당금이 들어오는 포트폴리오는 배당 23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있어요. 신년 특집 글로벌 증시 대측 2020에 들어있습니다. 2020. 여기. 그러니까 이거를 결제하셔야지만 지금 이제 얼리버드가 끝나서 10만 9천 원이 돼 있는데요. 이거 결제하셔야지만 이걸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글로벌 증시 대측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결제하시면 2020 매주 배당금이 들어오는 포트폴리오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가 따로 빼내려고요. 이 배당금 들어오는 포트폴리오를 빼서 따로 판매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너무나 좋아하셔갖고요. 근데 아무도 이거는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IMF에서 그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은 그냥 전반적인 글로벌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에 2.9%였어요. 증가율이. 근데 올해는 3.3%, 그 다음에 내년에는 3.4% 약간 올라간다고 좀 예견을 했고요. 예견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은 내려가는 쪽입니다. 예, 방향성만 보세요, 여러분, 방향성만. 그 다음에 중국도 내려가는 겁니다. 예, 중국은 심지어 올해는 5% 5.9%. 예, 6이, 드디어 육자가 이제 꺼지는 거죠, 육자가. 예, 물론 더 잘 나오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죠. 인도, 그 다음에, 유럽 쪽이 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IMF가. 근데 유럽도 워낙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거라서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나마 잘 나가는 그쪽은 인도가 잘 나간다 했는데 제가 인도 그림도 있는데 뺐어요. 인도가 우리가 뭐 투자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도도 관련 ETF가 있죠. 그런데 일단 뺐습니다. 뺐고 그냥 대충 여러분들이 그냥 유럽이 그나마 낫다. 그다음에 G1, G2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국가는 약간 좀 내려가는 그런 국면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머징 마켓 유럽 쪽이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관련 ETF 같은 거를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뭐 유럽 쪽에라든지 사시면 그것도 뭐 하나의 또 분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PMI 제조업 지표가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나중에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S&P 500과 스톡스 600 유럽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EPS에 대한 증가율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막대가 증가율인데 막대가 증가율 좋다가 지금 이제 실적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PMI 제조업 지수하고 글로벌 PMI 제조업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똑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실제.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약간 옆으로 이제 더 나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야지만 일단은 실적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같이 연동돼 있어요. PMI 지표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예, 미국과 유럽이 같이. 그래서 올라오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면, 그러니까 경제 지표하고 기업 실적이 거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같이. 그래서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원래 그림이 굉장히 깨끗한 그림이었는데, 이거 여기다 갖다 붙이면서, 그림이 조금 날아갔어요. 색깔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 탁하죠, 그림이. 이거 한번 어떻게 방법을 좀 바꿔서, 해야겠네. 만약에 이제 그림이, 또렷하지 않으면, 다시 또 파워포인트 할 수밖에 없죠. 자, 일단은 뭐 오늘 뭐니뭐니 해도 장 마감한 후에 발표하는 뭐 넷플릭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넷플릭스에 대한 실적은 워낙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넷플릭스를 가져가자는 원래 입장이기 때문에 저거는 가져가지만 실적을 앞두고 여러분들한테 예상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간 더 좋다라는 쪽에 의견이 가깝습니다. 좀 더 기울어졌어요.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두 가지 나오거든요. 하나는 더메스틱, 미국 현지에서의 가입자, 유료 가입자. 그 다음에 글로벌 가입자인 인터내셔널. 두 가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증가하고 이건 감소하는 쪽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제 예상이 된 건데 얼마나 감소할지, 얼마나 증가할지, 썸에서 얼마나 상세가 될지 이제 이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인터내셔널 쪽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서면 순중을 하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의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넷플릭스에 대해서 구독자가 서브스크라이버가 일단은 예상치가 이제 빗나갔을 때, 그때가 이제 작년 여름이었거든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쭉 빠졌잖아요. S&P보다 못하다가 어쨌거나 이제 S&P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S&P 쪽으로 많이 붙기 시작했어요. 많이 붙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회복이 잘 되고 있어요. 오히려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된 다음에 올해 넷플릭스의 회복 속도가 좀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월가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보유하신 분, 보유하지 않는 분 다 되게 중요하다. 지금 시장의 가장 핫한 부분은 바로 넷플릭스 실적이기 때문에 이건 꼭 장 끝나고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끝내고요. 이제 오늘 끝나고 나서 빨리 이게 뭐가 좀 이렇게 잘 안 보이는지 해서 내일은 내일은 또 내일이나 모레는 조금 더 또렷한 그걸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